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확보한 암호화폐를 실제로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실제로 북한 해킹 조직의 돈 세탁에 관여한 암호화폐 믹스업체를 잇따라 제재하고 다양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소리 VOA 뉴스센터와 단독 인터뷰를 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정권 자금 마련을 위한 북한의 전략적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기존 금융기관 대신 각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등 암호화폐 인프라를 겨냥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같은 사이버 공격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ertainly, we see North Korea really using cyber attacks as a way to get money because they're such a heavily sanctioned regime. So North Korea moved from, targeting banks to targeting where the money is, targeting cryptocurrency infrastructure around the world. 뉴버거 부보좌관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재무부 제재를 시작으로 북한의 암호화폐 공격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신규 제재를 발표하고 북한이 지휘하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암호화폐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믹서업체 신바드를 제재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믹서란 암호화폐를 나눠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이른바 난독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바드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은 물론 미국 내 외국인과 외국 기업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앞서 지난 8월 또 다른 믹스업체 토네이도 캐시도 회사는 물론 창업자인 로만 세메노프까지 재무부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겨냥한 북한 위협에 대응해 제재 지정과 함께 사이버 보안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lso have been working with the industry to press them to improve the cybersecurity of their systems, as well as law enforcement. U.S. law enforcement has been cooperating with partners around the world to take down that server infrastructure and to arrest the individuals who are responsible for some of this activity. 한편 북한은 북한 정권이 수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해킹하고 이를 돈 세탁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잇따른 지적에 대해 암호화폐 해킹 자체를 부인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은 러시아에 대량의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122mm와 152mm 등 구체적인 포탄을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0일 보도된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어떤 무기를 보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122mm와 152mm 포탄, 또 125mm 전차 포탄, 다연장 로켓 시스템도 틀림없이 공급하고 있고 모두 옛 소련의 규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충분한 탄약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며 중국도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거나 공급하려는 나라에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평화와 안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라지는 것뿐이라며 러시아군 철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군사작전의 여러 제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9.19 남북군사 합의에 대한 전면적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전하규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노골적으로 복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 완비 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9.19 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조치 없이 효력 정지가 가능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9.19 합의가 군사작전에 여러 제한을 준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며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효력 정지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관기관에 전달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최전방 감시초소 GP는 완전 파괴됐지만 북한군 GP는 지하시설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북한 상황은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한국 GP는 완전히 폭파돼 현재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 김군욱 영웅함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더라도 핵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한국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동아시아협력센터장이 제안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30일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2023 한미일 핵전략 포럼에서 한국과 일본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북한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타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최신형 핵 잠수함은 소음이 적고 재래식 잠수함보다 더 많은 무기 탑재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잠항으로 노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들을 소개하며 핵 잠수함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포럼 발제자로 나선 일본의 코다요지 전 자위함대 사령관도 동해에서 북한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추적해 격파하는 새로운 군사 임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합동 지휘 통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동해에서 서울 또는 도쿄를 겨냥해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한다면 목표 지점까지 거리가 짧아 격추가 매우 어렵다며 동해에서 한일 간 상호 조율된 합동 대잠수함의 24시간 순찰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병사 트래비스 킹 이등병의 무단월북 사건으로 중단됐다가 넉 달 만에 재개됐던 판문점 견학이 북한군의 권총 무장에 따라 다시 중단됐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30일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권총을 차고 군무하고 있고 한국은 아직 비무장 상태이기 때문에 불효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판문점 특별 견학 일정을 당분간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7월 미군 병사의 무단 월북으로 중단된 판문점 견학 중 한국 정보기관이 기획하는 특별 견학에 한해 지난 20일 견학을 재개했었습니다. 한국 국회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번 결의안을 표결해 재석 의원 260명 가운데 253명 찬성과 7명 기권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한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또 국제기구에는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한국 정부에는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유관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